여러분 이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다시 칠판 이쪽으로 가서 실제로 여기 면적이 여기 원래 최초의 동전이 이렇게 있는데 동전의 면적이 지금 파이R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3파이R 제곱이 돼서 동전 면적이 정확하게 3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매개곡선이 주어진 상태에서 매개곡선과 축가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넓이, 그리고 이제 매개곡선의 일단 곡선의 길이, 이제 호의 길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평면상에 자, 곡선이 이렇게 주어질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고 곡선 위의 점을 제가 x, y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이 x 좌표도 t로 매개화를 할 수 있고 y 좌표도 t로 매개화를 했을 때 그때 함수식을 ft, gt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의 범위를 제가 만약에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실제로 곡선 궤적을 관찰했을 때 여기를 시작점이라고 할게요. 시작점인데 이때 파라미터가 a일 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도착한다고 해볼게요. 여기 종점 이제 파라미터가 t가 b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때 뭘 체크할 거냐면은 만약에 이 곡선 궤적 자체가 이제 그 y값 자체가 이제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 x축은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이때 이렇게 생성되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x축, 그 다음에 요 수직선 두 개와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 면적을 매개변수 t로 한번 잘 나타내 보겠다. 그런 따위의 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x좌표를 제가 편의상 알파라고 잠깐 설정하고 여기 x좌표를 베타라고 잠깐 설정해 볼게요. 이건 지금 x축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 면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제가 아주 얄쌍한 어떤 그런 직사각형 하나를, 미소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요소가 dx라는 요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의 세로 길이가 y가 되겠죠. 여러분, 다시, dx라고 쓰면요. dx라고 쓰는 거는 어떤 그 x축 상의 미소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소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소 길이.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곱하기 y를 쓰면은 얘는 실제로 어떤 그냥 스칼라 값 하나인 건데 미소 길이에다 어떤 스칼라 값을 곱할 건데 지금 각도 자체가 dx가 이렇게 변하는 거고 y는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 관계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거 전체는 미소 넓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면적이라 쓸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미소 길이인데 y는 dx의 수직 성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두 개 곱하는 거니까 미소 면적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전체를 딱 다 더하는 게 전체 면적을 정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 범위를 써줘야 되는 거는 x에 대한 범위를 써주셔야 되는 거니까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 있는 요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이렇게 알파에서 베타까지 y dx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전부 다 파라미터 t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데이터들을 t로 다 갈아 끼우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바꿔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y 있지 않습니까? 자, y 자리에는 gt 밀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y 자리에는 gt 밀어넣습니다. 박스 쳐드릴게요. 자, 박스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FT 있죠, FT. 자, FT는 X 자리에 밀어 넣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자리에 딱 밀어 넣는 거예요. D 뒤에 있는 X 자리에 딱 밀어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D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이제 원래 X가 있었으니까, X 자리에다 누구 밀어 넣으라고요? FT 밀어 넣어라. 여기에다가 FT를 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적분들 할 때, 전부 다 T에 대한 식인 거니까, T에 대한 범위를 써주셔야 되겠죠. 근데 파라미터가 지금,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변하는 거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요거를 다시 돌려 써주셔야 되는 건데, 요거 캘큘러스 1 할 때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요거 밖으로 미분해서 끄집어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해서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미분해서 끄집어내면은 F'T 되면서 뒤쪽에는 DT 이렇게 바뀌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뒤쪽에 앞에 GT는 그대로 써준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실 때는 여기 파트를 계산을 하셔서 하나의 T에 대한 어떤 스칼라 함수 만들어 주시고 그거 이제 T에 대해서 적분해 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 약간 부담스러우실까봐 조금만 보충해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D에 LNT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얘를 끄집어낼 건데 미분해서 끄집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뭐 되는 거죠? T분의 1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쪽에는 그냥 안 쓰시면 안 되고요. DT라고 쓰셔야 됩니다. 하나 더 연습해 보면은 D에다가 만약에 sin t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바꾸라고? 이거 이제 끄집어내면서 미분해서 빼시면 됩니다. 이거 미분하면 코사인 t 되겠죠. 코사인 t 되면서 d 쓰시고 여기다가 t 이렇게 남겨주셔야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d에 ft라는 거는 얘를 이제 끄집어내면은 f 프라임 t 되겠죠. 미분해서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dt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dft를 얘를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f't가 되면서 dt가 된다.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여기를 먼저 계산하시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바로 저랑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우리 앞서에서 했던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방정식 기억하시죠? 좀 써보면은 이제 자, x좌표는 역시 t로 표현이 될 건데,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t 마이너스 sin t, 그 다음에 자 y는 r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되겠죠. 이때 사이클로이드가 한 바퀴 돌 때 그때 이제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면적을 체크해 보라 그랬는데, 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자, 파라미터 t가 0일 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파라미터가 이제 그 회전각을 나타내는 거니까 한 바퀴 도는 게 t가 2파일 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림이 약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에 면적을 체크해 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보면은 다시 이제 요거 떠올리시면 되는데, 여러분 요 미소 판자 있죠. 요 미소 면적을 식을 써주시고 인테그랄 써주시면 돼요. 미소 면적이라는 거는 세로 길이가 y, 그다음에 가로 길이가 dx. 이제 수직 관계인 거니까 면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서술형에서 혹시나 이제 그 감점 당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0에서 2파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적분 변수가 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에 대한 범위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x값과 여기에 x값을 써주셔야 돼요. 이건 x값이 아니죠. 파라미터 회전각이 2파일 때 쓴 거고요. 여기 x값은 당연히 0 될 거고, 여기 x값은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2파이를 집어넣어 보면은 이게 지금 그냥 2파이 r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값은 2파이 r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0에서 2파이 r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x값 쓰는 거예요, x값. 근데 우리는 이제 파라미터로 싹 다 돌려서 계산할 거니까 인테그랄 이렇게 써주시고, 자, y 자리에다가 자, 이제 밀어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r에 1 마이너스 코사인 t. 그 다음에 자, d 그대로 써주시고, 여기 x 자리에다가 요 x 그대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r에 t 마이너스 sin t. 그런데 우리 이제 t로부터 이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범위를 써주시면은 t는 0에서부터 2파이가 맞죠. t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써주시고, 근데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얘를 미분해서 끄집어낸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x좌표 미분하면 정확하게 y좌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끄집어서 얘를 이제 미분해서 끄집어내는 순간 y좌표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의 제곱이 발생하겠네요.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얘의 제곱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r의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t의 제곱되는 거고, 뒤쪽에 dt 요거 적분 계산해 주시면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저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r 제곱 밖으로 뽑아내고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될 거고, 요거 이제 제곱해서 전개해서 써보면은 1 마이너스 2 코사인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 dt 이렇게 되겠죠. 뒤쪽에 이제 세 파트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 적분할 때 이거 상수항은 적분하면은 그냥 그 상수항에다 구간 길이 곱하시면 되겠죠. 요거 이제 적분해 보시면은 2파이 곱하기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t는 지금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은 한 사이클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지금 잘라서 보시면은 면적이 다 상쇄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적분해서 마이너스에다가 지금 적분값을 쓴 게 이게 적분값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적분값인 겁니다. 1 바꿔줄게요. 네모가 적분값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적분을 할 때, 계산으로 하실 거면은 반각 공식으로 변환해서 하시면 되고, 근데 그림으로 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캘큘러스 1에서 설명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사인 제곱이라는 거는 함수값을 다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인 거니까 제곱하면 그대로, 요 0인 거니까 그대로. 근데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1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0은 그대로, 1은 그대로.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지나는 어떤 코사인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선대칭과 점대칭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점대칭과 선대칭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0되고 여기가 1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라인이 누가 되는 거냐면은 2분의 1이 되는데, 실제로 요런 점, 요런 점에 대해서 전부 다 점대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적분을 하실 때는 약간의 계산 센스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 코사인 제곱 t에다가 2분의 1 칸을 내리세요. 2분의 1 칸을 내리고 다시 2분의 1을 더해주시면은 요렇게 만든 함수는 점대칭 함수인 건데, 그 점대칭 점이 전부 다 x축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 함수는 지금 점대칭 함수인 건데, 점대칭 점이 원래는 2분의 1에 걸려 있는데 내리니까 x축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하라는 건데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러니까 두 사이클 적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면적, 여기 면적, 여기 면적, 여기 면적, 여기 면적, 여기 면적, 여기 면적,
전부 다 상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적분할 때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분의 1만 남는 거라서 2분의 1 적분해 주시면은 상수 함수에다 구간 길이 2파이 곱해 주시면은 여기다 곱하기 2파이 이제 파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2파이, 두 번째 항이 0, 세 번째 항이 파이 남는 거니까 3파이 남겠네요. 그래서 R제곱까지 곱해 주시면은 3파이의 R제곱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다시 칠판 이쪽으로 가서 실제로 여기 면적이 여기 원래 최초의 동전이 이렇게 있는데 동전의 면적이 지금 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3파이 R 제곱이 돼서 동전 면적의 정확하게 3배가 나옵니다.